유진이는 이거 그 뭐야 유튜브 있는 거 모르죠? 그 수업 영상 찍어서 올려놓거든.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해놔. 알겠지? 내가 알려줄게. 네, 왜 웃어? 구독해줘 여러분. 이게 산과 연기가 중학교 때 한번 나오긴 하는데 중3 때 나오나? 산 연기가? 중2? 중2 때 나와? 중3 때 아니야? 아닌가? 이 맨날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그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먼저 산부터 갈게요. 산은 애시드. 이게 산이야, 그지? 자, 그럼 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부터 좀 알아볼게요. HCl. 자, 요게 기체로 존재할 때는 염화수소라고 불러주고, 얘 이제 물에 넣어주잖아? 그럼 얘를 염산이라고 불러주죠. 그치?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어. 요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런 거를 이온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이온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온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H 여기 수소 원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수소. 다음 여기는 Cl, 염소 원자야. 자, HCl은 이건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요. 원래 이온이 아니거든, 이게. 그렇지? 근데 왜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으로 바뀌는 걸까?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 여러분. 자, H하고 Cl하고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큽니까? 혹시 전기 음성도 뭔지 알아? 전기 음성도. 이 전기 음성도로 하는 거는, 자, 결합을 할 때 전자 있죠, 전자. 전자를 끌어 당기는 세기. 이걸 전기 음성도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전기 음성도가 어디로 갈수록 커지냐면, 자, F가 제일 크고 얘가 1등. 산소가 여러분 2등. 그 다음 Cl 있어, Cl. Cl이 3등. 질소가 4등. 순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Cl이 H보다 음성도가 더 커요. 그 음성도 크다는 건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자,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니까 Cl은 얘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가 마이너스 덩어리잖아. 마이너스 덩어리를 자기 쪽으로 끌고 왔으니까, 그지? 원래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가 마이너스 띠는 전자가 자기 쪽으로 끌려오니까,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음전을 띠게 되는 거고요. H 수소는 전자를 뺏기는 효과가 생기니까 플러스 전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봐봐, 여러분. 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델타라고 읽어져요. 델타. 이거는 부분 전하. 요거를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지? 부분 전하.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 분자들이 얘를 이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좀 작게 그릴게요, 물 분자는. 여기도 마찬가지 물 분자가 얘네를 둘러싸는데, 자, 물 분자의 수소는 Cl 쪽을 쳐다봐요. 수소가 Cl 쪽을 쳐다보고, 그리고 물 분자의 산소는 얘는 수소 쪽을 쳐다봐. 자, 왜 그러느냐? 봐봐, 여러분. 산소가 음성도가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H2O니까, 그죠?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산소가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음성도가 작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됐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산소는 다 마이너스 이렇게 음전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니까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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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다 땡겨줘,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면서 요 부분이 찍 하고 찢어집니다.
알겠죠? 양쪽으로 물 분자들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찢어져. H와 Cl이 결합이 끊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게 전자가 어디로 옮겨간 상태에서 여러분 전자가 염소 쪽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이게 끊어진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염소는 전자를 뭐 하게 되겠지? 얻게 되고. 그러니까 C는 음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전자를 아예 뺏어온 게 돼버리니까. 뭐만지 알겠죠, 그지? H는 여러분 전자를 뺏기니까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고. 이러면서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온이 아니었는데. 됐지, 그치? 이제 나머지도 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H2SO4 황산엔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H 플러스랑 SO2 마이너스로. 그 다음 HNO3. 자, 질산. 요거는 H 플러스와 그리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알겠죠? 그 다음 H2CO3. 자, 이건 H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 다음 CH3COOH 아세트산. 요거는 H 플러스와 요 C H3CO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트산 H가 좀 많아요. H가 4개가 있어. 근데 실제로 떨어져 나오는 건 1개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여기 수소 2개 있으니까 2개 떨어져 나왔잖아. H2CO3 이런 애들은. 그죠? 이것도 요 수소가 또 4개나 있다고. 4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H 1개만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지금 보니까 모든 산은 공통적으로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다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산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물에 들어갔을 때 H 플러스가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산에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고요. 요 산의 공통성을 우린 요거를 산성이야 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산의 공통성이 바로 산성이다. 산과 산성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산은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산 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알겠죠? 산성은 말 그대로 산의 성질. 이게 산성. 됐죠?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산성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죠. 거기 프린트에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안 써도 돼. 꼭 필요한 것만 쓰세요. 자, 산성. 첫 번째, 신맛이 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금속과 반응을 하죠. 그러면 H2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더라. 요거 반응식은 잘 나와. 나중에 우리 어차피 산화원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식 한번 적어보고 갈게요, 여러분. 금속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만나면 MgCl2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H2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됐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세 번째.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하는데, 자,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느냐? 여기는 CO2, 여러분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줘요. 자, 봐봐. CaCO3, 탄산 칼슘, HCl,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죠. 자, CaCl2, 다음 여기는 H2O, 다음 이산화탄소 기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워낙 유명한 반응식이니까 요거 두 가지는 알아두는 게 좋죠, 여러분. 됐지? 꼭 탄산칼슘이 아니어도 됩니다. CO3가 들어있는 애들은 산과 만나면 전부 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여러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게 있죠. 푸른색 리트머스. 요거는 산과 만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더라. 그렇지?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응? 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지시약. 여러분 지시약은
자, PP 요거는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거죠.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인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는 무색. 자,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산과 만나면 빨간색. 다음 BTB 얘는 산과 만났을 때 노란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이 지시약 이거 혹시 외우고 있어요? 들어오기 많이 들어봤지? 자꾸 까먹지. 이제 이거를 빨리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자,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요. 빨, 파 이렇게 하죠. 그지? 이걸 세 개씩 끊어. 세 개씩. 자, 이렇게 세 개. 여기도 여러분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줘. 이 세 개씩 끊고 요게 페놀프탈레인, 요거는 메틸 오렌지, 요거는 BTB. 이렇게 색깔 변화. 이게 순서대로 발음은 산, 중, 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산, 중, 염, 산, 중, 염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 산과 만났다 무색. 메틸 오렌지가 산과 만나면 빨간색. 그지? BTB가 산과 만나면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만 외워두면 돼요. 외우기 쉽지 않아요? 이거를 빨준 오초파로 외우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원래는 노란색이 맞아. 알겠지? 메틸 오렌지 중성과 만났을 때 원래 노란색이야.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하면 주황색에 가까워. 근데 왜 노란색으로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야. 근데 실제 실험은 진짜 주황색에 더 가까워 얘들아. 노란색보다. 자, 이번에는 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염기. 자, 염기는 베이스. 자, NaOH, 다음 KOH, 그리고 CaOH2, MgOH2, NH3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지금 봐봐요, 여러분.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물론 염기들은 OH가 들어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암모니아 빼고 나머지 애들은 봐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있어. 자, 여러분 나트륨과 칼륨은 주기율표상의 1족입니다. 1족 원소, 그죠? 1족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족이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지? 자, 여러분 마그네슘과 칼슘은 얘는 2족입니다.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주죠. 그지? 알칼리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 알칼리. 그 염기라는 뜻이에요. 알칼리 자체가 원래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하는 거거든. 응?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자, 지금 실제로 보면 염기들은 암모니아 빼고 다 금속을 가지고 있어. 그죠? 실제 다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자, 산과 비교를 한번 해봐봐. 산은 금속이 없어요. 산은 다 비금속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원래 비금속이 산을 만드는 거고. 알겠죠? 그죠? 자, 암모니아 빼고는 금속 원소들이 원래 염기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가볼게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랑 OH 마이너스. 여기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여기는 CA 플러스 칼슘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거는 Mg 플러스에다가 여기도 OH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고 암모니아를 물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기는 여러분 지금 보면 자 공통적으로 다 뭐를 가지고 있더라. 공통적으로 전부 다 O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의 공통된 성질 요거를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죠. 염기성이 나타나더라. 됐지, 그치?
그 염기성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염기성에는 일단은 그죠? 쓴맛이 나죠. 자, 두 번째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끌미끌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염기 자체가 미끄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염기랑 만나면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더라. 됐지, 그지? 그다음 여러분 지시약 색깔 변화. 자, 페롭탈레인인 붉은색, 그죠? 이렇게 들어요. 응? 메틸 오렌지는 요거는 자, 요 노란색, 그죠? 그리고 BTB가 요거는 파란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지시약 색깔. 됐지, 그지? 이거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죠, 여러분? 자, 그다음 우리 그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걸 알아보려고 이제 이런 걸 쓰기도 하죠, 여러분. 자, 이런 유리판에다가 한쪽은 여기 한쪽은 마이너스 극에 또 한쪽은 여기 이제 플러스게 이제 전원장치에다 연결을 해놔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응? 알겠지?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다가 원래 이게 유리판인데 유리판 자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질산칼륨으로 적신 거름줄 하나 깔아놔. 알겠죠? 자, 다시 여기다 표시를 해줘 볼게요, 여러분. 질산칼륨으로 적신 거름 종이를 하나 깐다. 여기는 K NO3로 적셔 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탁 깔아놨어요. 이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야. 됐죠? 이제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HCl 있잖아. HCl을 묻힌 실을 이렇게 하나 올려놨어. 자, 묽은 염산을 묻힌 실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먼저 실 주변이 빨갛게 변할 거야. 그치? 왜냐면 산이랑 만났으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그죠? 자, 이게 너무 반듯하게 직선처럼 됐는데 그냥 갈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이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빨간색이 번져나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요게 H 플러스, 그치? H 플러스가 어디로 끌려가니까? H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끌려가니까. 그죠? 마이너스 극 쪽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이때 이동하는 이온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하자. 마이너스 이동하는 이온 H 플러스 이동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얘도 이동한다는 거 K 플러스. 모든 양이온은 마이너스 다 끌려가는 거 알잖아. 그치? 자, 그다음 여러분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요. 플러스 극으로 자, 이동하는 이온은 여기 뭐가 있냐면 Cl 마이너스와 그죠? 그리고 NO3 마이너스. 이거 두 가지는 플러스로 끌려가겠지. 괜찮죠? 오케이? 여기가 산과 염기의 기본. 여기까지 여러분 다 기억날 것 같아. 된 거 같죠? 그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몰 개념이 하나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근데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여러분 봐봐. 몰농도라고 하는 게 있어. 몰농도. 몰농도. 이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 M으로 이렇게 나타내줘. 그러니까 몰레리티의 약자야. 몰레리티. 이게 지금 이제 몰농도라고 하는 건데, 자, 몰농도는 여러분 요거는 분모는 용액의 부피, 자, 분자는 여기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들어가. 어? 무슨 몰수가 뭐예요? 그냥 이거 걱정하지 마. 몰수는 그냥 쉽게 하면 돼. 그냥 이런 개수야, 개수. 그냥 입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입자수를 넣어주는 거야, 그냥. 부피분의 입자수, 그게 몰농도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이 교실이라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 공간상에 5명이 있느냐, 9명이 있느냐, 100명이 있느냐, 이 빽빽함의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 거야?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수가 뭐 할 때? 많을 때. 이런 게 농도가 큰 개념이 되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오겠습니다. 우리가 봐봐, 여러분. 내가 용질의 몰수를 알아보고 싶어. 그 용질의 몰수, 즉 용질의 개수를 알아보려면 몰농도랑 뭐랑 곱해주면 되지? 몰농도랑 부피랑 곱해주면 돼. 그럼 용질의 입자수가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죠? 이거 내가 요거 분자를 알아보려면 요거 뒤에는 요러면 둘이 뭐 해주면 되잖아. 둘이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치? 자, 그럼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 내가 수소이온 몰수 요걸 한번 구해보고 싶어. 어? 자, 봐봐. 만약에 1 몰 농도의 HCl이 2리터가 있다. 그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자, 얘는 산 한 분자당 H가 몇 개씩 들어있어요? 한 개씩 들어있지. 그러니까 1, 자, 농도가 얼마? 1, 부피는 2리터니까 여기는 총 수소이온이 몇 몰이 들어있습니다? 2몰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지. 이게 기준이야, 기준. 이게 용의 부피 기준이 1리터야. 응? 알겠죠? 부피를 1리터로 잡아서 그래.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1 몰농도의 HCl이 500ml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에는 얼만큼 있냐면 1 곱하기 1 곱하기 500ml니까 몇 리터? 0.5리터. 무슨 알겠죠? 그죠? 얘는 몇 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5몰. 이해가십니까? 500ml를 리터로 바꾸면 0.5리터야. 1리터가 1000ml야, 1000ml. 알겠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지? 되는 거 같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거 좀 해보고 가죠. 여기 필요한 건 다 적었나요? 프린트 웬만한 거 다 있지. 그지? 아마 거의 적을 거의 없을 것 같아. 자, 요번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쌤이 표를 좀 큰 거 하나 그려볼게. 자, 1 몰농도의 HCl 여러분 3리터에다가 요거랑 비슷한 경우에 나와 있긴 할 거예요. 막 표 같은 거 잔뜩 있는 게 하나 있긴 할 거예요. 자, 여기다 1 몰농도의 NaOH를 1리터씩 첨가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3리터, 4리터, 여기는 5리터, 7리터. 자, 이렇게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여기는 OH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에 총 이온수 자, 여기는 만들어진 물의 양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여기는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 팔 아파. 얘네는 거기는 보면 여러분 그냥 숫자로 나와 있는데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알겠지 그치? 그냥 뭘만 빼면 되니까 상관없어. 바로 여기는 전체 부피입니다. 여기는 3리터일 때 여기는 4리터, 5리터, 6리터 여기는 7리터가 있다 라고 가정해 볼 거야. 알겠지? 여기 봐봐 얘들아. 자, NaOH가 들어오기 전에 맨 처음에 HCl만 있을 때는요 농도가 1, 부피가 3리터니까 HCl이 3몰만큼 있는 거지. 맞지 그지?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HCl이 3몰만큼 있다. 그러면 수소이온도 얼마? 3몰. 염화이온도 3몰.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뭔지 알겠죠? 그리고 NaOH는 아직 들어온 게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총 이온은 6몰. 그지? 물은 아직 맞는 게 없죠, 여러분. NaOH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3리터에 이온이 되어서 6몰만큼 있다. 자,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는 3리터에 물 만들어준 게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이제 NA랑 OH가 이제 한 개씩 들어오는 거야. 저 몰 대신 개수랑 상관없어. 자, 봐봐, 여러분. OH가 하나가 들어오면 H가 하나가 줄죠. 그지? 둘이 이제 반응을 하니까 H랑 OH랑. Cl-는 그대로 세 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바로 얘는 하나가 생겨. 오케이? OH는 없어. 얘는 이온수는 그대로 6개. 물을 하나를 만들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4분의 6 이렇게. 그쵸?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는 4분의 1이다.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 2개, 없고 6개, 물은 2개, 여기는 5분의 6, 5분의 2. 그치? 하나씩 더 넣어볼까, 여러분? 얘는 다 사라졌죠? 여기는 3개, 이것도 3개, 없고 6개, 물 3개 만들고, 여기는 6분의 얼마가 됩니다. 여기는 6분의 6, 자, 여기는 6분의 얼마, 여기는 6분의 3. 자, 여기는 0, 3개, 4개, OH가 그럼 여기는 1개, 이온수는 다 해서 8개, 물은 여전히 3개. 자, 여기는 봐봐. 전체 부피는 7, 이온수가 8개, 여기는 7분의 3. 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 여러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보자. 자, 내가 X축은 첨가한 소산화 나트륨, 여기 Y축을 여기를 이온수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염화이온은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반응을 안 하니까. 알겠죠, 그죠? 자, H 플러스는 얘는 점점 줄어들다가 바닥을 찍습니다. 그죠?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H가 다 사라지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OH 마이너스. 그치? 그 나트륨 이온은 처음부터 넣어주자마자 올라가죠. 이렇게. 요거는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치? 총 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H랑 OH가 다 사라질 때까지 변화가 없다가 다 사라지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는 전체 이온수. 이거는 총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이온수의 변화. 됐죠? 오케이?
자, 이것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X축은 첨가한 수산화 나트륨. 자, Y축은 여기는 이온의 농도입니다. 자, 쌤, 이온의 농도가 여러분 얘가 이온의 농도예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아까 쌤 몰 농도가 뭐라 그랬어? 입자의 개수를 전체 부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죠. 이온수를 총 부피로 나눈 거잖아. 그지? 이게 이온의 농도 개념입니다. 자, 이온의 농도 봐봐, 여러분. 자, 2, 1.5, 1.2, 1, 1보다 살짝 뭐한가? 큰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는 여러분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번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축 여기는 NaOH, 자 Y축 여기는 온도. 자, 온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봐 0, 0.25, 0.4, 0.5, 0.5보다 작은 값. 그죠? 봐봐. 이게 쌤 근데 왜 이거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인데 이게 왜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만들 때 열이 나와요, 열. 이 중화반응이 발열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만들수록 열이 많이 나와. 응?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물을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용액의 양이 아래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는 거야. 봐봐, 여러분. 내가 똑같은 열을 가지고 요만큼의 물의 온도를 대피하는 거랑 좀 더 많은 양의 물의 온도를 올리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양이 많은 물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겠지, 온도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 변화는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쌤이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요걸 하고 개념을 좀 설명해 줄 건데,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게 중화 반응이거든요. 응?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점은 뭐냐면, 여기 6리터가 됐을 때처럼 H 플러스도 존재하지 않고 OH 마이너스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때를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중화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꺾일 때, 그죠? 그리고 이온의 농도 변화 그래프가 꺾일 때, 온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꺾일 때, 그러니까 꺾인 점이 다 중화점을 나타내더라.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쓰시고, 그래서 중화 반응 개념 이제 설명을 좀 해줘 볼게요. 자, 중화 반응. 자, 여러분, 중화 반응.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그치? 중성 상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염과 물을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중화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가 반해서 염과 물을 만들어주는 게 중화 반응이다. 염이라고 하는 게 뭐느냐? 염은, 요거는 썰트. 소금이죠, 소금, 썰트가. 최초로 발견된 염이 소금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도 염은 그냥 썰트. 솔트에다 S만 붙여줍니다. 볼게요, 여러분. 이게 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요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쌤 그러면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니까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 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 염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하다가 있잖아요. 통과해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탄산염, 질산염,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들어봤잖아. 앞에 나오잖아. 탄산염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표현이. 그지? 그러니까 탄산염은 여러분
탄산 이온을 가지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 다 탄산염이 돼주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Na2CO3, Na2CO3, 뭐 CaCO3, K2CO3 이런 게 다 탄산염입니다. 알겠죠? 질산염은 질산이온을 포함한 모든 염, 이런 거 있죠. NaNO3, KNO3 이런 걸 다 질산염이라고 불러준다. 됐죠? 자, 이제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봐. HCl 잘 보세요. HCl aqueous, NaOH, 수산화나트륨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 aqueous. 자, 요게 NaCl 여기는 aqueous 다음 H2O 여기는 liquid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묽은 염성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해서 자, 염인 NaCl을 만들고 물인 H2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인데 우리가 여러분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 원래 알자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걸 알자 이온. 그지?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알자 이온은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거야. 물질 상태가 변한 게 알자. 지금 누가 이런 물질 상태가 변했나 봐봐. 자, H 왼쪽에서 수용액이죠, 여러분. 오른쪽에서는 리퀴드. OH 왼쪽에서 에코스 수용액이었죠. 오른쪽은 리퀴드. 이런 게 상태가 변화. 그래서 알자 이온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런 게 알자. 뭐냐 알겠지? 구경꾼 이온은 상태가 변하지 않은 애들. 자, 염화 이온 수용액에서 그대로 수용액. 나트륨 이온 수용액에서 또 그대로 수용액이잖아. 그죠?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하지 않은 거 이런 게 구경꾼 이온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은 말 그대로 알자 이온만으로 식을 세운 거죠, 여러분.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2를 만들어 주는데, 얘네가 봐봐, 여러분. 이때 반응할 때 뭐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열이 나온다. 일종의 결합이기 때문에 모든 결합은 에너지를 다 방출해 주거든. 자, 이 열이 우리가 편의상 중화 반응할 때 나오는 열이니까 중화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은 일종의 발열 반응이다. 열을 방출해 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H랑 OH는 반드시 1대 1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봐봐. 만약에 내가 수소이온을 10개, 수산화이온이 20개. 그럼 물을 몇 개를 만든다? 10개. 그죠? 물은 여러분 적은 걸 따라가는 겁니다. 적은 거. 알겠지? 적은 걸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수소이온이 30개, OH가 20개. 그럼 물을 몇 개를 만들겠어요? 이때 물을 20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지? 할만하죠? 지금 할만한 거 맞죠, 여러분? 너무 쉬워?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그지? 솔직히 얘기해봐. 왜냐면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가야 돼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들어갈 거야, 얘들아. 자, 요거. 중화 적정을 한번 해볼까? 중화 적정. 이제 중화 적정은 뒤에 묶음으로 가야 돼. 뒤에 묶음. 앞에 있는 묶음에 그 빈칸 채우는 거랑 그 문제, 기본 문제들은 그거는 숙제로 풀어온 문제 몇 개 안 돼. 그 대표형 문제 한 15문제밖에 안 되니까. 알겠죠? 자, 이제 중화 적정. 여러분, 자, 중화 적정은 농도를 오르는
산이나 염기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를 농도를 찾아내는 과정. 지금 농도 찾기야, 농도 찾기. 자,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를 자, 누구랑 반응시키는 거냐면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 또는 산과 반응을 시켜서 농도 모르는 거에 농도를 찾아내자. 그걸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 중화점 있지 않습니까? 자, 중화점 자 반응에 참여하는 H 플러스의 몰수와 반응에 참여하는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때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지? 그 중화점이라는 건 이제 산의 성질이 남아있지도 않고 염기의 성질이 남아있지도 않은 거야. H 플러스가 남아있으면 안 돼. OH 마이너스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이 1대1로 반응을 해야지. 그지? 무슨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이 수소윤의 몰수를 뭐로 구해주냐면 얘는 N, MB 이걸로 구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N, MB 이걸로 구해줍니다. NMB. 자, 하나씩 해볼게요. N이 뭐냐면 N은 가수. 추워? 추워요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이게 약간 요즘 같은 때는 아주 시원하든가, 그지? 그걸 한번 지나가야 돼. 근데 안 그러면 계속 땀이 좀 맺혀. 그지 않아? 습도가 높아가지고. 응? 안 추워? 진우? 괜찮아? 자, 여기 봐. 그 자리에 제일 추운 자리 놀래. 자, M은 여기는 몰농도. M은 몰농도. V는 여기는 부피. 자, 우리가 아까 쌤이 이걸 알려줬어, 얘들아. 몰농도랑 부피랑 곱한 게 뭐다? 용질의 몰수다. 근데 왜 수소인의 몰수를 구할 때는 앞에 가수라고 하는 거 왜 하나 더 붙이는 걸까? 자, 볼게요. 자,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수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HCl, H2SO4, H3, PO4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얘는 가수가 1짜리, 요거는 가수가 2짜리, 요런 건 가수가 3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 개수 있잖아. 산 한 분자에 H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 그게 가수예요. 만약 HCl이 1몰이 있다 그러면 H도 1몰이 있어요? 근데 H2SO4가 1몰이 있다면 H 플러스는 다해서 몇 몰이 있겠지? 얘는 분자 하나당 H가 2개씩 나오니까 H 플러스 2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주라는 얘기야. H 한 개짜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응? 됐죠, 여러분? 자, 염기도 마찬가지. 자, 염기는 NaOH, 얘는 1가 염기. 자, MgOH2, 요거는 2가 염기. AlOH3, 요거는 3가 염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염기 하나에 붙어있는 OH가 몇 개냐. 이해하셨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러분,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말만 길지 뭐. 봐, 예를 들면 농도를 모르는 HCl이 20ml가 있는데요. 자, 0.1 몰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을 40ml를 집어넣었더니 중화점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HCl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HCl 농도 얼마 될 것 같습니까? 0.2. 그죠? 그렇지 않은 거. 봐봐 여러분. 자, 얘는 봐. 이게 왜 0점인지 아시겠죠? 자, 얘는 가수가 얼마짜리? 얘는 가수가 1. 농도 몰라요. 자, 부피는 몇 미리? 20ml. 자, NaOH는 가수가 1. 농도가 0.1. 부피 여기는 몇 미리? 여기는 40ml. 이렇게.
그러니까 M이 0.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쌤 이거 리터로 바꿔야 된다면서요. 원래는 리터 바꿔야 되는 게 맞아. 1000분의 20, 1000분의 40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워지니까. 일반적으로 빨리 구할 때 생략을 하고 많이 쓰지. 응?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 자, 생성된 H2O 물의 몰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해. 알겠죠? 그럼 생성된 물의 몰수는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하던가 아니면 반응한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면 돼. 응? 알겠죠? 그죠? 자, 요 때는 봐봐, 여러분. 요거 갖고 해볼게. 1 곱하기 0.1 곱하기 40ml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 실제 몰수를 구할 때는. 그래서 물은 0.0004몰 만큼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농도를 구할 때는 어차피 둘 다 밀리리터 양쪽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제 물의 몰수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리터 단위로 바꿔줘라. 기준이 리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엔 중화 적정을 쓰면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을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렇게 얘를 뷰렛이라고 그래. 뷰렛. 알겠죠? 뷰렛은 여러분 밑에 꼭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를 잠글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고 한 거야. 괜찮죠? 그리고 얘는 좀 색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 눈금이 위에가 0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눈금이 점점 커져요. 대부분의 실험 도구들은 그지? 어디 가려면 눈금이 더 커지죠. 위로 갈수록 원래 눈금이 커지는데 얘는 반대. 오케이? 그것 중 하나 알아두시고 봐봐 여러분. 자, 요거를 요 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 표준 용액을 넣어줘요. 뷰렛에는 표준 용액을 넣어준다. 쌤, 근데 표준 용액이 뭡니까? 이런 표준 용액이란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이거를 표준 용액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지? 농도를 알고 있는 걸 표준 용액으로 하는 거야. 응? 알겠지? 볼게요, 여러분. 자, 내가 NaOH랑 여기까지 채웠다고 가정해봐. 자, 그 다음 이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비कर 하나 가지고 와. 자, 비कर 하나 가지고 온 다음 이거를 살짝 열어줘. 얘를 살짝 열어주면 표준 용액이 아래로 쭉 내려와. 쭉 내려오다가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얼른 밸브를 잠궈. 알겠지?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자, 요걸 안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 표준 용액이 내려가다가 일부가 여기에 남아. 꼭지 아래 일부가 남아있어. 그 우리는 여기 눈금상으로는 20mm가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20mm가 안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밑에 일부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눈금 변화만큼 내려가도록 해주려면 이 아래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먼저 채워준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더라. 괜찮죠? 그러고 난 다음에 봐봐. 농도를 구하고 싶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자, 농도 구하고 싶은 애는 여기다가 넣어줘요. 요거는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야. 그지? 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농도를 알고 싶은 용액을 이렇게 넣어줘라. 자, HC를 넣었어, HC. HC를 몇 ml 넣었냐면 여기다 20ml 넣어줬다고 가정해볼게. 됐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 지시약을 살짝 떨어뜨려줘야죠. 그지? 지시약. 자, 지시약에 이거는 페놀프탈레인 써볼게요,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PP. 자, 페놀프탈레인을 많이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거는 2방울에서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2~3방울.
이 지시약 자체도 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넣어주면 pH가 달라질 수가 있어. 어? 무슨 알겠지? 그지? 항상 소량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내가 이 표준 중에서 누굴 써봤냐면, 얘는 여기다가 0.1 몰농도에, 알겠죠? NaOH를 썼어. 자,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얘가 원래 눈금이 아까 아래로 흘려보낸 게 있으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어? 중간점에 도달할 때까지 얘가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처음 눈금은 10mm고 낮은 눈금이 20mm래. 그럼 여러분 NaOH는 몇 mm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 10mm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 눈금에서 처음 눈금을 빼주면 돼. 알겠지? 그치? 그럼 요걸 가지고 HCl의 농도를 찾아주는 거죠. 그럼 HCl은 가수가 얼마짜리 여러분? 얘는 가수가 1짜리 이렇게. 농도를 구할 거죠. 부피는 20ml 이런 식으로. NaOH는 가수가 1, 농도가 0.1짜리 몇 ml 들어가니까 10ml가 들어가니까 중간점에 도달하더라. 그렇지? 그럼 여러분 HCl 농도 M은 얼마가 되는 겁니다. 0.05 이렇게 들어가. 괜찮나요? 어? 이게 HCl의 몰농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응?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아, 좋아. 그럼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뒤에 거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 자,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트산 10ml를 얘는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놔라. 그리고 페놉탈레인을 두세 방울을 떨어뜨린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0.1 몰농도 NaOH. 자, 농도를 알고 있는 거 이걸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어디에다 넣어준다고요? 표준 용액은 뷰렛에 넣어준다. 그러니까 기억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억은 뷰렛 이런 식으로 됐죠? 뷰렛에 여러분 처음 눈금은 3mm, 나중 눈금은 23mm 이렇게 들어가니까 NaOH가 몇 mm가 내려갔다는 걸 알 수 있죠? 20mm가 내려갔다. 그치? 나중 눈금 빼기 처음 눈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해볼까, 여러분? 기억은 피펫 아닙니다. 피펫은 다른 거야, 여러분. 피펫은 그냥 길쭉한 유리관이야, 유리관. 이렇게 생겼어. 이건 피펫. 뷰렛이랑 다른 거야. 얘는 꼭지가 없어. 알겠지? 열고 닫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아세트산의 몰농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세트산 가수 1 농도 몰라요. 10mm가 있었는데 자, NaOH는 가수 1 농도 0.1짜리 몇 mm가 들어간다, 여러분? 20mm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은 얼마가 되는 거죠? M은 0.2다. 된 거지, 그지? M은 0.2. 자, 다해서 생성된 물의 몰수는, 자, 물의 몰수는 이걸로 구해볼까, 여러분? 이걸로 구하죠. 자, 여러분, 물의 몰수를 구할 때는 부피를 꼭 뭐로 바꿔줘야 됩니다? 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물의 몰수는 1 곱하기 0.1 곱하기 20ml로 바꿔주면 0.02리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0.002몰이다. 이렇게. 된 것 같죠? 됐지? 자, 이거 하나만 더 잠깐 쉴게요. 살살 여러분 이제 조금 힘들어지죠? 자, 0.1 몰농도 NaOH.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뷰렛이 저 꼭지 다 보이죠, 여러분? 자, 수치가 아까랑 비슷해. 0.1 몰농도 NaOH를 뷰렛에 넣어놨고, 그 다음 아세트산 10ml. 여기 보면 피펫을 이용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치?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액체를 소량을 정확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뭐 5mm면 5mm, 10mm면 10mm 이렇게.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소량을 정확하게 옮기고 싶을 때 쓰는 게 그게 피펫인 거야.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가봅니다, 여러분. 자, 뷰의 처음 눈금은 8.3mm, 나중 눈금이 28.3mm니까 몇 mm가 내려간 거죠, 여러분? 얘도 20mm가 내려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도 해볼게요. 가수 1, 아세트산 몰농도 A 10mm는 NaOH 가수 1, 자, 농도 0.1짜리 몇 mm 내려갔다? 20mm 내려갔다. 그러니까 A가 0.05가 아니라 0.2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치? 이거 pH는 여러분 봐봐. pH가 이거는 이거 기억할까?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물론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pH가 7일 때는 중성. 그지? pH가 7보다 크면 이거는 염기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세트선에다가 염기인 NaOH를 떨어뜨려 주는 거니까 pH는 뭐 하겠죠? 증가. 이렇게 그지? 됐지? 다 해서 생성된 물의 양은 몇 몰입니다. 0.00 2몰이다. 오케이? 된 거죠? 알았어. 이제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지금까지라도 할만한 거 같지? 어때? 유전 어때? 할만하지 않아? 그지? 아 근데 지금부터 진짜로 어려워질 거야. 어. 통과 87대 3이에요. 말이 안 나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나? 그냥 그랬는데 적당히 어려웠어? 87대 3이네요. 애들 인원수가 좀 될 텐데, 그치? 100점이에요. 승부. 아 이번에? 유진이는 잘 봤어? 비슷하게 봤어? 이게 등급 관리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얘들아. 학원에 지금 2학년 애들 있잖아? 고2 애들. 고2 애들 이번 시험권까지 해서 5일인 애들이 좀 있는데, 근데 걔네 보면, 응? 애들 선행을 진짜 많이 했어,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응? 근데 걔네가 대부분 다 지들끼리 또 다 알아. 그 양형학원 탑반? 거의 다 거기 출신들인데 지들끼리 서로 또 다 알더라고. 뭐 전교 1등들끼리 서로 다 알던데. 다 걔네만 이렇게 모여 있는 반도 있거든. 화학 수업 듣는 애들. 근데 고급반이라고 따로 있어. 근데 걔네는 보니까 화학을 그 수능 기출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걸 한 3번, 4번 이상 돌리고 온 것 같아. 응? 그 다른 반은 숙제를 주면 질문도 되게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걔는 그런 게 없어. 질문도 없고 한 숙제 한 100문제 줘도 한두 개?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습량의 차이인 연습량의 차이. 근데 물론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은 걔네 말고도 다른 애들 그냥 일반 원래 화학이 이제 고2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올 겨울에 올라갈 때는 이제 반이 나눠지거든. 개념반. 처음 하는 애들. 심화반. 이제 그래도 한두 번 한 친구들. 이제 고급반은 한 3-4번 이상 한 애들. 이렇게 반이 나뉘어. 근데 이제 심화반 애들도 1등급은 많이 받아와. 한두 반 친구들도 거의 1등급 많이 받아와. 근데 개념반에서 1등급 받기엔 정말 힘들어. 가끔 있는데 진짜 드물어. 이게 결국은 이게 연습량의 싸움인 거야, 그지? 연습량의 싸움.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어른들이 맨날 그러잖아. 결국은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치? 근데 물론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때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문제 풀고 나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었을까?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아? 그치?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시험은 항상 보고 나면 좀 아쉬움이 남죠. 그치? 항상 아쉬움이 남지. 진짜 오리를 찍지 않는 한은
다 아쉬움이 남겠지. 조금씩. 애들 어떤 친구는 그런 거 있잖아. 한 학기당 2등급이 하나씩. 나머지는 다 1. 지금까지 본 모든 과목 중에 고2를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고2를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1.0인 애들도 있고 1점 아주 초반대인 애들도 있고 이제 등급 이게 잘 나오면 좋은데 쉽지가 않지. 그죠? 근데 2학기 때 잘 받으면 되지 뭐. 그지? 여기 때 5를 찍어. 우리 지금 고3 때는 사실은 거의 상대평가가 없는 거 알지? 고3 때는 적은 학교는 한 과목밖에 없어. 많아봐야 세 과목이야. 상대평가가. 나머지 다 진로 과목이야. 진로 과목은 절대평가라서 웬만하면 A가 나와. 진짜 웬만하면 A가 나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수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야. 그 지필고사가 3, 40%밖에 안 되거든. 근데 시험도 오히려 투 과목인데 원 과목보다 더 쉽게 나와요. 어차피 점수 주려고 내는 이 시험이라서 교과서에 있는 단원 종합 문제 이런 거는 그냥 그 막 교과서 예제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이거 A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애들 진로 과목은 학원을 잘 안 다녀. 그래서 웬만하면 다 A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2살 아래 애들이지, 그치? 중학교 2학년 애들. 걔네는 교육과정이 또 달라지는 거 알죠? 중2부터. 걔는 진짜 고교 학점제로 아예 바뀌어버리잖아. 걔네는 고1 내신이 엄청 중요하지. 고1은 공통 과목이니까 다 상대평가인데 고2부터 진로 과목으로 나뉘어. 그때는 여러분들이랑 또 조금 다르게 바뀌긴 할 것 같긴 한데 외국 애들이 하는 것처럼 바뀔 것 같긴 해. 그 외국 애들이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화학 같은 경우도 양이 좀 줄어. 우리가 총 4개 단원이 있잖아. 지금 현재 중2 애들은 한 단원이 줄어서 2단원이 빠져요. 바뀐 교육과정이. 그래서 1, 3, 4단원. 양이 줄어. 2단원이 뭐인지 기억나? 화원 2단원에 있는 거? 아니 화학번외식은 1단원이지. 주기율표. 뭐 유해 있잖아. 원자반지름, 이온에너지, 오비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거기에 싹 빠져.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 그게 안 들어가. 뭐 여러분들이 뭐 동생들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일단 여러분 그지? 여러분 걱정해야지. 2학기 때 잘 받으면 되지 뭐. 그지? 그 예전에 쌤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좀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 시험이 끝나잖아. 그럼 시험이 끝나는 날 모든 시험지를 들고 독서실을 가. 보통 시험 끝나는 날은 애들이랑 PC방을 가든가 노래방을 가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시험지 들고 독서실을 가서 뭘 하는지 알아? 시험지 분석을 해요. 자기 학교 선생님 성향 파악을 하는 거지. 이 선생님이 어디에서 문제를 주로 내시는구나. 어떤 식으로 주로 문제를 내는구나.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을 썼는데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시는구나. 그런 거 파악을 하는 거라고. 근데 내신은 어쩔 수 없어. 그지? 근데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그 선생님의 의도 파악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시험 본 거 있잖아. 그지? 시험 본 거 중에 내가 준비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등급이 잘 안 나온 게 있다 그러면 그 과목을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 우리 잘 보통, 그지? 내가 그냥 운이 좀 나빴다. 내가 좀 실수를 했다 이러고 그냥 넘기지 말고, 알겠지? 그 선생님 의중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그 선생님이 좀 보여.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하는지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문제랑 같이 연결 한번 시켜봐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들어봤으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뭘 강조하는지 대충 알잖아. 응? 알겠지, 그치? 그런 파악도 되게 중요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지금 시험 봐서 알겠지만 등급을 결정 짓는 건 어차피 한두 문제 싸움이란 말이야. 응?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 그거 한두 개만 더 맞으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응? 알겠죠? 영어 같은 것도 그렇고 수학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내는지 한 번씩 봐봐. 응? 시험지 있잖아. 안 버렸잖아. 그지? 다 가지고 있지, 그지? 한번 해봐. 응? 그게 여러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문제 막 우리가 봐봐, 생각해봐. 에이, 뭐 그냥 학원에서 주는 문제 열심히 풀면 되겠지.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 너무 많아. 이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는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래도 웬만하면 그 쌤이 낼 만한 거에서만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렇잖아. 낼 만한 거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더 아낄 수도 있고. 그렇죠? 야, 시험 좀 나중에 풀어봐. 알겠지? 방학 때 시간 좀 있으니까.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 오늘 하는 거는 사실 지금 하는 게 중화 반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온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산 중에 익숙하게 그냥 앓는 걸 할까? HCl이 있고요. 여기다 NaOH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를 한번 적어 보고, 자, 만들어진 물의 양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20개 있었고, 얘는 10개 이렇게 들어왔대.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OH가 다 사라지고 H는 10개가 남으니까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40개. 그렇죠? 물은 몇 개를 만들어요? 물은 10개. 괜찮아요? 물은 적은 걸 따라가야 되니까. 맞지, 그치? 자, 이런 것도 해보자. 이번에는 얘가 20개, NA랑 OH가 30.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몇 개가 되는지 볼까, 여러분? 이거 다 사라지고 얘는 10개가 남으니까 총 이온수가 여기는 60개. 여기 물을 몇 개를 만든다, 여러분? 2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봐봐. 첫 번째 줄은 누가 남았냐면 산이 남았죠. 산이 원래 갖고 있던 이온수가 몇 개였어요? 40개. 근데 반응 후에 총 이온수랑 같네요. 그렇잖아, 그지? 바로 이번에는 두 번째 줄은 자, 누가 남았는지 볼게요, 여러분. 자, 염기가 남았어요. 염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온수가 60개였어요. 근데 반응 후에 총 이온수도 얘도 몇 개, 여러분? 얘도 60개. 그래서 뭔가 여기서 규칙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봐봐, 여러분. 자, 규칙 이렇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남는 물질을 찾는 거예요. 산이 남나, 염기가 남나, 이걸 먼저 찾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봐봐. 두 번째는 자, 사라지는 이온과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여러분 증가하는 이온, 네, 새로 이제 들어오는 게 있겠죠? 이거를 비교를 해주시면 돼.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줄 산과 염기 중에 산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 사라지는 이온이 누구냐면 H 플러스가 얘가 사라져. 그치? 그리고 누가 들어와? H 플러스가 사라지고 Na 플러스가 들어와. H가 사라지고 NA가 들어와. 괜찮나요? 그럼 봐봐, 여러분. 자, H가 지금 몇 개가 사라져? 10개가 사라져. NA가 몇 개가 들어와? 10개가 들어와.
10개가 사라지고 10개가 들어오니까 이온수가 변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수가 그대로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번엔 여러분 두 번째 줄엔 NaOH가 남으니까 NaOH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NaOH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이온이 누구냐면 OH-가 얘가 사라져. 얘가 몇 개가 사라지죠? 얘가 20개가 사라져. 대신 누가 들어와요? 대신 염화이온이 들어와. 몇 개? 그대로 20개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온수가 변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사라지는 이온의 개수하고 증가하는 이온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물질에 처음 들어있던 이온수가 반응 후에 총 이온수랑 같게끔 나타나더라.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자, 요번에는 자, 다른 것도 좀 해볼게요. 자, HCl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수산화 마그네슘을 넣어볼 거야, 여러분. 이번에는 총이온수 얘는 만들어진 물의 양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20, 20, 여기는 5개, 10개 이렇게 들어왔어. 오케이? 자, 이거 해보자, 여러분. OH가 사라지죠? H가 그러면 10개가 남습니다. 그럼 반응 후의 총 이온수는 35개. 그치? 물은 몇 개가 만들어져? 물은 10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번에는 이 반대 상황도 해봐야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20, 20, 30, 60 이렇게 해볼게요. 사라지는 게 누군지 봐봐, 여러분. H가 사라지죠. OH는 여기는 몇 개가 더 사라지고 20개가 사라지는 게 몇 개 남아요,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총 이온수 몇 개입니까? 여기는 90개. 물을 몇 개 만들었다? 2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선생님, 근데 아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게 있긴 해요. 그래도, 자, 접근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남는 물질을 찾으시고.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 사라지는 이온과 그리고 증가하는 이온을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사라지는 이온과 증가하는 이온수를 비교해보자. 첫 번째 줄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은 누가 사라지냐면 H 플러스가 얘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거는 Mg E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자, H가 다해서 몇 개가 사라졌죠, 여러분? 얘는 10개가 사라졌고요. Mg는 5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몇 개가 줄어? 5개가 줄어죠. 사라지는 게 더 많으니까. 괜찮지, 그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이거 있잖아. 이가짜리 있지, 그치? 이가짜리가 들어온 개수만큼 이온수가 줄어든다는 것까지 알면 그러면 더 좋죠. 지금 이가짜리가 지금 몇 개 들어왔어, 여러분? 5개. 그러니까 원래 산이 가지고 있던 이온수가 총 40개였는데 5개가 줄어서 몇 개가 된다? 35개.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응? 괜찮죠? 이가짜리가 들어온 개수만큼 줄어. 자, 그 다음 뭐 아랫줄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아랫줄은 남는 물질이 MgOH2니까 사라지는 게 OH-가 사라지죠. 그치? 그 자리를 누가 메꿔, 얘들아? Cl이 메꿉니다. 지금 OH에 몇 개가 줄었죠, 여러분? 20개가 줄었고, 염화이온도 몇 개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20개가 들어와. 사라지는 개수와 증가하는 개수가 동일하니까 이온수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반응할 때 이거를 케이스로 다 외우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헷갈려서 더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남는 물질을 찾고 남는 물질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 사라지는 이온과 새로 들어오는 이온의 전하량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사라지는 이온과 들어오는 이온의 전하량이 같을 때는 이온수의 변화가 생기질 않는다. 우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사라지는 이온과 들어오는 이온의 뭐가 다를 때는 전하량이 다를 때는 무조건 이온수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근데 사라지는 것도 사실 사라지는 건 무조건 1가짜리가 사라져. 왜? 알자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잖아, 중화 반응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지는 건 1가짜리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거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 내가 산을 2가짜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H, A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A는 이제 임의의 음연을 써준 거야. 근데 여기다가 B, OH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해하셨죠? 자, 얘가 20, 40, 여기는 10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봐요, 여러분. 총이온수 얘는 만들어지는 물의 양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사라지는 거 OH 사라지죠? 얘는 몇 개가 사라지고 H 10개 사라지고 30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총이온수가 몇 개가 되는 거 여러분? 여기는 그대로 몇 개? 60. 그죠? 물은 몇 개를 만든다 여러분? 10개. 자, 지금 누가 남으니까 H2A라고 하는 물질, 즉 산이 남으니까 산 입장에서 보는. 산 입장에서 없어지는 게 H 플러스다. 그리고 H 플러스 자를 대신 메꿔주는 게 B 플러스다. 같은 1가 1가짜리니까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해가지 못하지, 그치? 오케이? 자, 한번,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얘가 40, 20, 여기 좀 많다고 해보자. 50, 5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10개가 남겠네. 이렇게, 그죠? 자, 염기가 남았어. 이제 염기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 BOH 입장에서 보면 사라지는 게 OH-고 그 OH-가 사라진 자리를 A2-가 메꾸는 거야. 근데 OH-는 마이너스 1가짜리고 A2-는 2가짜리잖아요. 전해량이 더 큰 게 들어오잖아. 그지? A2-이 몇 개 들어왔죠, 여러분? 20개 들어왔죠? 그럼 20개가 줄어요. 자, 실제로 20, 50, 10, 총 얼마? 80. 원래 이온수 100개인데 A2- 20개 들어왔으니까 20개 들어온 것만큼 줄어들었다. 그 말인 거. 우선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물은 여기는 몇 개를 만들어야지? 물은 40. 이런 식으로. 됐죠? 남는 물질을 찾고 사라지는 이온과 증가하는 이온 이것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 자, 한번 이거를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쌤, 근데 그냥 하나씩 이렇게 누가 지우고 누가 남고 좀 귀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알겠지? 그렇게 개수 일일이 다 주면 누구든 다 풀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걸 안 주니까 문제지. 그지? 자, 봐봐. 가랑 나랑 보면 반응 후의 전체 요소가 여기도 12개, 여기도 12개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자, 쌤말 잘 들어야 돼. 이 전체 요소 12개는 HCl 40ml에서 12개가 들어오던가 NaOH 40ml에서 12개가 들어오던가 둘 중에 한 군데서 12개가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냥. 오케이? 이 문제를 못 푸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쟤네 개수를 여러분들 임의대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산이 이온을 12개를 가지고 있든가 염기가 이온을 12개를 가지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다. 왜? 남는 물질이 그냥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괜찮나요? 어차피 일가산과 일가염기니까. 자, 쌤이 하는 건 잘 봐요. 만약에 NaOH 40ml에 이온이 12개가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60ml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 40ml에 12개가 들어있다면 60ml에는 18개가 들어있어야지.
같은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그 양에 비례해서 이온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 12개는 NaOH 40ml에 12개가 들어있던 게 아닌 거지. HCl 40ml에 12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이 여러분 여기 6개, 6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HCl 20ml는 절반이니까 3개씩. 자, 나에서도 반응 후에 총 이온수가 12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6개씩. 오케이? 그러니까 60ml에 6개씩이니까 40ml면 여기는 4개씩. 자, 여기는 3개, 3개, 1개, 1개 이렇게 들어가요. A는 얼마가 됩니다. A는 6N이다. 자, 어때?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 여기까지 지금 됐어 안 됐어? 요거 안 됐어? 잘 안 됐지 지금 솔직히, 그지? 자,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우리 이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하다. 우리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지금 HCl과 NaOH가 만났어, 그지?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산과 염기 중에 뭘 따라간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 뭐를 따라가? 남는 물질. 산이 남으면 산이 원래 갖고 있던 이온수가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와 같다. 일가와 일가가 만날 때는 알겠지? 봐봐, 이거 봐봐. 두 번째는 염기가 남는다면 염기가 가지고 있던 이온수가 반응 후에 총 이온수가 돼주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처럼 20개, 20개, 10개, 10개 이온수를 안 줘. 문제들이 지금 문제처럼. 응? 알겠지? 문제를 안 준단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자, 다시 부피만 줬어. 이온이 몇 개씩 나오는지 알려주질 않은 거야. 우리 보고 그걸 찾으라는 거지. 이온이 몇 개씩 나오는지. 그러면 봐봐. 이 전체 이온 12개가 HCl 40ml에서 12개가 나오든가 NaOH 40ml에서 12개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해. 만약 NaOH 40ml 여기에서 12개가 들어온다면 60ml는 1.5배니까 몇 개가 들어와야 돼? 18개가 들어와야 되잖아. 1.5배니까. 근데 여기 이온이 몇 개밖에 없어? 12개밖에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NaOH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다? HCl 40ml에 이온이 12개가 들어있다. 전체 이온이 12개니까 양이온 6개, 음이온 6개 이렇게. 그게 12개가 되는 거지. NaOH를 신경 쓰면 안 돼. 제가 몇 개 있나? 어차피 안 바뀌니까. 그 12개는. 됐죠? 자, 요번엔 봐봐, 여러분. 자, HCl 40ml에 이온이 다해서 12개가 들어있으니까 20ml는 다해서 몇 개밖에 안 들어있지? 3개, 3개씩 총 6개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줄은 전체에서 1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NaOH 60ml에서 이온이 12개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한 군데가 무조건 12개짜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쌤만 이해 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피 비례서 적어주는 거야. 40ml가 6개씩이니까 20ml는 3개씩. 여기도 3개씩. 이렇게. 60ml가 6개씩이면 여기는 4개씩. 여기는 몇 개씩 잡아줘? 여기는 1개씩.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A는 6N. 많은 걸 따라가야 될까? 그래서 A는 3N이 아니라 6N이다. 됐죠? 생성된 물 분자 수비가 4대1. 물은 여러분 적은 걸 따라갑니다. 4개, 1개, 그러니까 가와 다는 4대1. 됐죠? 자, 이것도 해볼게요, 여러분. X랑 Y가 누군지는 몰라, 그죠? 자, 여러분. Cl-와 Na 플러스 농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줄은 총 부피가 80, 그치? 그
다음에 염화윤이 6개. 나트륨 이온은 여기는 80분의 얼마가 되죠? 여기는 80분의 4. 괜찮아요? 이게 이온의 농도 개념이야. 그지? 전체 부피분에 그지? 해당하는 이온수 잡아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줄은 80분의 여기는 염화윤이 3개. 그죠? 여기는 80분의 나트륨 이온이 6개. 세 번째 줄은 여기는 30분의 염화이온이 3개. 그죠? 여기는 30분의 나트륨 이온이 1개. 이렇게. 맞잖아. 그죠? 근데 지금 봐봐요. 비율상을 보면 얘랑 1대2가 된다는데 자, 80분의 4, 20분의 1 얘는 10분의 1 그러니까 요게 1대2가 돼요. 자, 요거는 기억이고 요게 니은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 대 니은은 80분의 3대 30분의 1이니까 9대 8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3대 1이 아니라 그지? 9대 8. 니은만 맞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 어려워? 어렵지? 아직 이게 확 와닿지가 않지. 그죠? 좀 더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학 때 이런 걸 미리미리 자꾸 해보는 게 그것 때문에 해보는 거야, 얘들아. 처음 배워서 그래 시험 보려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알겠죠? 점수가 안 나와. 그리고 이런 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개념에 대한 생각을.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서도 이걸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을 해.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 거였지? 그걸 자꾸 떠올리려고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알겠죠? 이게 생각의 힘이 엄청 큰 거 알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몰입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50시간 동안 같은 걸 생각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사실은 연구원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똘똘해 보이지 않은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맨날 그 생각만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 IQ가 200 가까이 올라간대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알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IQ가 한 120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계속 그 한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하잖아. 그거에 대해서만큼 IQ가 진짜 막 200 가까이도 올라갈 수도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주면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야.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막 생각하려고 하는데 진척이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바로바로 진척이 안 되거든. 아니, 그렇게 금방금방 진척이 될 것 같으면. 그렇잖아, 그지? 누구나 다 노벨상 타고 다 그러지 않겠어? 그잖아. 그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그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 거 아니야.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환에서 볼일 보다가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럼 진짜로 자기가 정말 천재가 될 수 있다니까. 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만큼. 자꾸 그쪽으로 갖고 고민을 해봐. 아니, 고민까지도 아니야. 그냥 생각을 많이 하면 돼. 선생님 예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쌤도 원래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쌤이 할 거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공은 아이들 가르치는 걸 전공을 하긴 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걸 그닥 하고 싶지가 않았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다른 분야를 좀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졸업을 좀 빨리 했어, 쌤은. 학점은 좀 많이 빨리빨리 따가지고 남들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을 좀 빨리 했어 미리. 그 조기 취업을 한 거지 조기 취업. 그러니까 거기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안 맞아서 그만뒀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졸업한 거랑 똑같이 된 거야. 그 시기적으로 뭐랄까. 응? 근데 배운 게 애들 가르친 거밖에 없으니까 전공이. 그래서 애들이랑 가르쳐 사람이 굶을 수는 없잖아. 직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을 가서 면접을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3,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등학생은 안 맡기더라고. 이제 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젊을 때 20대 때니까. 중3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3달 만에 중3 애들 쌤이 진짜 거짓말로 인원을 10배로 불렸어요.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안 된다는 거야. 고등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좀 더 있다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고등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학원을 옮겼죠. 다른, 다른 학원을 가서 다른 면접을 보고 옛날에 이제 면접 볼 때 뭐를 하냐면 수업을 해 수업. 이제 원장님 앞에서 수업을 이제 시연을 하는 거야.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한 10분 하면 충분히 다 봤다고 이제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 뭐 얼마를 받고 싶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연봉 협상을 하는데 또 어떤 원장님들은 막 1시간, 2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수업을 하는 거야. 한 명 앞에 두고 2시간씩. 대치동 예전에 젊을 때 대치동 가서 면접 볼 때는 2시간 동안 수업을 했어요.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명도 아니야. 선생님 3명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 이제 충분하지 않나? 내가 계속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는데도 계속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시간 내내 수업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 면접을 보고 고등부 경험이 있냐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있다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는 옛날이라 6차 교육 과정이야. 6차 교육 과정은 그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지금 통합과학이랑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투과목을 또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게 공통과학이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쌤이 전공이 화학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쌤은 이제 수능 세대는 아닌데, 시험을 볼 때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봤단 말이야. 이거 내가 보고 싶어서 학교에서 다 화지밖에 안 했어,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쌤이 물리랑 생명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는 아예 베이스가 없었던 거야. 근데 공통과학이 물리가 있는데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심각하더라고, 물리 파트가. 애들 수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애들 수업을 대충 해줄 수는 없잖아. 그지? 거짓말을 일단 해놨지.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고, 근데 어떻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이런 거짓말 안 하고 물리 파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다가 화이트보드 있죠. 집 화이트보드 걸어놓고 90분 수업을 이제 하는데 90분 수업을 한 3번 정도를 내가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무슨지 알지?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방에다가 화이트보드 걸어놓고 수업을 하는 거야. 시간 재가면서. 5분 정도 지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10분 지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그거를 진짜 콘티 따듯이 이걸 다 짜가지고 예시는 뭐를 들어주고 이제 어째 내가 아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잘 모르니까 애들 대충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막 물리 막 그 등각속도 공식 같은 거 진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려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밥 먹을 때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밥 먹을 때도 진짜 화장실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 이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물리를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되더라고. 며칠 만에 되더라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쌤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볼 때는 어려워 보이잖아. 생각을 자꾸 해봐. 그럼 진짜 돼요. 어? 센 말을 믿어요. 진짜로 됩니다. 응? 알겠지? 자, 이번에 하나만 딱 더 갈게. 4번 문제 보시죠. 여기는 액성이 가는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염기성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죠? 염기성. 자, 염기성이니까 누가 남는다는 거잖아? NaOH가 남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NaOH의 양이온수를 보는 거야. 이게 몇 N 여러분? 10N. 그죠? 10N. 그러니까 NaOH 100ml의 양이온이 10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번엔 달을 봐봐. 자, 달은 여러분 액성인 산성이죠. 액성인 산성. 달의 액성인 산성인데 여기는 양이온이 몇 개? 여기는 20개로 써있죠? 그치? 그러니까 HCl 80ml의 양이온이 20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알겠지? 그치? 80ml 20개, 그럼 40ml면 10개, 20ml면 여기는 5개. 자, 100ml 10개, 80ml면 8개, 40ml 여기는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비고는 이온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돼요. 여기도, 여기를 보면 더 편하지. 단위 부피당은 같은 부피일 때 이걸 봐도 돼. 자, 40ml, 40ml일 때 여기는 10개, 4개 이렇게 들어오니까 5분의 2야. 응? 무슨 알겠지, 그치?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은 가랑 다가갔다. 가는 물을 몇 개를 만들고, 가는 물을 5개를 만들고, 다는 4개를 만드는 거지. 적은 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치? 자, 나에서 혼합용의 액성은 중성입니다. H가 남으니까 중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산성. 맞지, 그치? 사실 보기는 어렵지가 않아. 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 것 같지? 염기성이야. 염기가 남았어. 그러면 반응 후의 이온수는 염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온수랑 같은 거야. 그치? 발음 자, 액성이 산성입니다. 그럼 반응 후의 이온수는 원래 산이 가지고 있던 이온수랑 같은 거라는 그게 포인트. 이해하셨죠? 응? 됐지? 이온수 변화 여러분 이거 여기 봐봐. 요 이온수 변화 이거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 이거 안 찍었지? 이거 안 써놓지 않았어요? 이건 사진을 좀 찍어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건 꼭 다시 보면서 여러분 집에 가면서 한번 다시 봐. 어? 알겠지? 하나 더 있어. 이거만 찍으면 안 돼. 이것도 찍어야 돼. 이것도. 세 가지 경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한 번 더? 응, 잠깐만. 자, 여기 또 찍어야 돼. 하나 더 있어. 세 개야. 다 찍어놔. 유심히 봐봐. 오늘 집에 갈 때. 횡단보도 건널 때는 보지 말고. 응? 됐어? 응. 자, 요까지.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앞에 그 빈칸 채우는 거랑,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 15문제 올 풀어와. 알겠죠?